택시가 골목 어귀에 멈춰섰다. 지연은 커다란 이삿짐 가방을 끌고 내렸다. 남편 준호가 뒤따라 나왔다. 2월의 찬바람이 볼을 스쳤다. 시댁 대문이 저만치 보였다. 검은 철문이 무겁게 느껴졌다. 결혼한 지 1년. 신혼집에서 살다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한 것은 준호의 제안이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기 외로우시대. 지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가족이니까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 순옥이 마중 나와 있었다. 60대 중반의 단정한 모습이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올렸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다. 어서와. 짐 많지? 준호야, 얼른 들여놔라.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엄격함이 묻어났다. 지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순옥이 지연을 위아래로 후어봤다. 그래, 수고했어. 앞으로 잘 지내보자. 우리 집은 규칙이 좀 있어. 천천히 배우면 돼. 집 안으로 들어서니 정갈하게 정리된 거실이 보였다. 액자며 화분이며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순옥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지연아, 이리 와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지연은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다. 준호는 짐을 나르느라 바빴다. 순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며느리가 집안을 일으켜 세웠어. 시어머니인 나도 그랬고 그 위 어른들도 그랬지. 며느리는 집안의 기둥이야. 남자들은 밖에서 일하고 여자가 안을 다스리는 거야. 그게 우리 집 전통이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회사 일도 있는데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까? 순옥이 다시 말했다. 아침은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해. 준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지켜온 규칙이야. 밥상은 정성껏 차려야 해. 대충대충은 안 돼. 청소는 매일 해야 하고 빨래는 쌓아두면 안 돼. 손님 오시면 며느리가 대접하는 거야. 알겠지? 지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준호가 짐을 다 옮기고 들어왔다. 엄마, 너무 무서운 얘기 하지 마세요. 지연이가 긴장하잖아요. 순옥이 아들을 흘겨봤다. 긴장할 게 뭐가 있어. 당연한 얘기하는 거지. 너도 이제 가장이니까 책임감을 가져야 해. 아내가 집안일 잘하도록 도와줘야지. 준호가 애매하게 웃었다. 네, 엄마.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순옥이 차린 밥상은 정갈했다. 반찬이 10가지는 넘었다. 지연은 감탄했다. 와, 어머님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순옥이 담담하게 말했다. 40년 넘게 해왔으니까 너도 곧 이렇게 하게 될 거야. 매일 아침 이 정도는 차려야 해. 준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더 많이 차렸어. 지연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매일 아침 이렇게요. 네, 그럼. 기본이야, 기본. 식사를 마치고 지연이 설거지를 하려 했다. 순옥이 막았다. 오늘은 내가 할게. 내일부터는 내가 해. 설거지도 요령이 있어. 그릇은 종류별로 나눠서 씻고 물은 아껴 써야 해. 수세미는 매일 삶아서 쓰고. 행주도 마찬가지야. 주방 정리는 깨끗하게. 파리 한 마리도 없어야 해. 지연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회사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인데 이 모든 걸 어떻게 해내지? 밤이 되었다. 준호와 지연은 작은 방에 짐을 풀었다. 지연이 한숨을 쉬었다. 여보, 어머님 되게 엄격하시다. 나 잘할 수 있을까? 준호가 아내를 안아줬다. 처음이라 그래.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엄마 겉으로는 무서워 보여도 정이 많은 분이야. 지연이 준호를 바라봤다. 그래도 너무 규칙이 많은 것 같아. 회사도 다니는데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밥상 차리라니. 준호가 머뭇거렸다. 그게 우리 집이 원래 그래. 나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 익숙해지면 돼.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익숙해지면 된다고. 나는 기계가 아니야. 회사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하라는 거야. 준호가 당황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도 시간이 지나면 널 이해하실 거야. 처음엔 다 어렵잖아.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렸다. 지연은 비몽사몽 일어났다. 부엌으로 나가니 불이 켜져 있었다. 순옥이 이미 나와 있었다. 늦었네. 6시까지 밥상 차려야 하는데. 빨리 씻고 와. 지연이 시계를 봤다. 5시 40분이었다. 어머님, 저 알람 5시 반에 맞췄는데요. 순옥이 인상을 썼다.
5시에 일어나야지. 준비하는 시간도 있잖아. 앞으로는 5시에 일어나. 지연은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부엌으로 돌아와 앞치마를 둘렀다. 순옥이 쌀을 씻으며 말했다. 쌀 씻는 것도 정성이야. 대충 씻으면 밥맛이 없어. 3번은 씻어야 해. 물 온도도 중요하고. 겨울엔 미지근한 물로, 여름엔 찬물로. 밥물도 정확하게 맞춰야 해. 지연은 열심히 들으며 따라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긴장해서였다. 밥을 안 치고 반찬을 준비했다. 순옥이 하나하나 지시했다. 김치는 먹기 좋게 잘라. 나물은 새로 무쳐. 국은 뜨겁게 데워. 그릇은 따뜻하게 준비해. 숟가락 젓가락 위치도 정확하게. 밥그릇은 오른쪽, 국그릇은 왼쪽. 지연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 겨우 상을 차려놓으니 6시가 넘었다. 준호가 일어나 식탁에 앉았다. 밥 먹으며 신문을 봤다. 지연은 서서 지켜봤다. 순옥이 말했다. 남자가 식사할 땐 옆에서 시중 들어야 해. 물 필요하면 따르고 반찬 더 필요하면 가져다 주고. 그게 며느리 도리야. 지연이 어이가 없었다. 시중이요. 요즘 세상에.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는 신문만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준호가 출근 준비를 했다. 지연도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순옥이 거실에서 소리쳤다. 설거지 안 하고 어디 가? 지연이 황급히 대답했다. 어머님, 저도 회사 가야 해요. 8시까지 출근해야 해요. 순옥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설거지도 안 하고 가면 어떡해. 집안일이 먼저야. 준호가 나서야 했다. 엄마, 지연이도 바빠요. 저녁에 하면 안 돼요. 순옥이 아들을 노려봤다. 너는 왜 맨날 아내 편만 드니? 부부라고 다가 아니야. 집안 질서도 있는 거야. 준호가 입을 다물었다. 지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결국 후다닥 설거지를 하고 뛰쳐나갔다. 버스를 놓쳤다. 택시를 탔다. 회사에 도착하니 5분 늦었다. 상사가 인상을 썼다. 김지연 씨 요즘 왜 이래요? 늦기도 하고 집중도 안 하고.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연은 매일 5시에 일어났다. 밥상을 차렸다. 설거지를 했다. 회사에 갔다. 퇴근하면 또 저녁을 준비했다. 청소를 했다. 빨래를 했다. 순옥의 잔소리는 계속됐다. 밥이 질다 되다. 국이 싱겁다 짜다. 반찬이 부족하다 많다. 청소가 덜 됐다. 빨래 널기가 엉성하다. 지연은 지쳐갔다. 준호에게 하소연했지만 돌아오는 건 같은 대답뿐이었다. 조금만 참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어느 날 아침이었다. 지연이 늦잠을 잤다. 5시 10분에 일어났다. 부엌으로 뛰어나갔다. 순옥이 이미 밥을 하고 있었다.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다. 며느리가 늦잠을 자면 어떡해. 시어머니가 밥을 해야 하니. 이게 말이 되니. 지연이 사과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피곤해서 그만. 순옥이 차갑게 말했다. 피곤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난 평생 늦잠 한 번 안 잤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순옥이 한숨을 쉬었다. 됐어. 가서 씻고 와. 상이라도 차려. 지연은 눈물을 닦고 화장실로 갔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초췌했다. 다크서클이 짙었다. 이게 내 모습인가? 결혼 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활기차고 당당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을까? 상을 차리는데 손이 떨렸다. 그릇을 놓치고 떨어뜨렸다. 와장창 소리가 났다. 순옥이 놀라 뛰어왔다. 어머, 이게 무슨... 그거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그릇인데. 지연이 당황했다. 죄송해요. 실수예요. 순옥의 얼굴이 붉어졌다. 실수. 매번 실수야. 도대체 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준호가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순옥이 아들에게 소리쳤다. 내 아내가 우리 집 가보를 깨뜨렸어. 준호가 지연을 봤다. 지연이 울먹였다.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조심 좀 하지 그랬어. 그 한마디가 지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준호는 자기 편이 아니었다. 한 번도 자기 편에 서주지 않았다. 지연은 조각난 그릇을 주우며 생각했다. 이 결혼 생활 계속해야 하나?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건가?
점심시간 지연은 친구 은정을 만났다. 회사 근처 카페였다. 은정이 지연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야, 너 왜 이렇게 초췌해? 무슨 일 있어? 지연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놨다. 시어머니의 간섭, 남편의 무관심, 끝없는 집안일. 은정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시댁은 다 그런 거야. 나도 처음엔 힘들었어. 하지만 적응하면 돼. 시어머니도 며느리였잖아.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너무 힘들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회사 일도 해야 하는데. 은정이 어깨를 토닥였다. 그래도 남편이 있잖아. 준호 씨한테 얘기해봐. 도와달라고. 지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준호는 엄마 편이야.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 나보고 참으라고만 해. 은정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시어머니도 마음을 열 거야. 지연이 한숨을 쉬었다. 그랬으면 좋겠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카페를 나와 회사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문득 친정엄마가 그리웠다. 엄마라면 뭐라고 했을까? 참으라고 했을까? 아니면 돌아오라고 했을까?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엄마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였다. 순옥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지연은 안방을 청소하고 있었다. 침대 밑을 정리하다가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반지였다. 오래된 금반지였다. 순옥이 며칠 전부터 찾던 그 반지였다. 집안 대대로 내려온 가보라고 했다. 지연은 반지를 들고 거실로 나가려다가 멈췄다. 어떻게 설명하지? 내가 침대 밑에서 발견했다고 하면 믿을까? 혹시 내가 훔쳤다고 오해하지 않을까? 망설이다가 반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나중에 슬쩍 제자리에 돌려놓으면 되겠지. 하지만 기회가 없었다. 순옥이 계속 집에 있었다. 그날 저녁 순옥이 다시 반지를 찾기 시작했다.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분명 장롱 위에 뒀는데. 준호야, 너 못 봤니?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못 봤어요. 순옥이 지연을 봤다. 지연아, 너는? 지연이 당황했다. 저도 못 봤어요. 순옥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정말 못 봤어. 청소하면서도.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이에요. 순옥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연을 바라봤다. 이상하네. 집에 우리 셋밖에 없는데 도둑이 들었을 리도 없고. 그 순간 지연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떨어졌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반지도 튀어나왔다. 순옥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뭐야? 지연이 얼굴이 새빨개졌다.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제가 청소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순옥이 목소리를 높였다. 돌려주려고 했다고? 그럼 왜 주머니에 넣고 있어? 도둑질하려고 한 거 아니야? 지연이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오해예요. 준호가 나섰다. 엄마, 지연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예요. 순옥이 아들을 노려봤다. 넌 또 아내 편이야.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반지가 주머니에서 나왔는데도. 준호가 입을 다물었다. 지연을 바라봤다. 왜 주머니에 넣었어? 진작 돌려드리지. 그 말에 지연은 무너졌다. 준호마저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았다.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엉엉 울었다. 다음날 순옥은 지연과 말을 하지 않았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밥상을 차려도 아무 말이 없었다. 청소를 해도 반응이 없었다.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준호도 어색해했다. 출근하면서 지연에게 속삭였다.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야. 엄마한테 사과해봐. 지연이 준호를 바라봤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해. 나는 도둑이 아니야.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엄마 마음이 상했잖아. 어른한테 먼저 사과하는 게 예의야.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예의? 내가 도둑 누명을 쓰고도 사과해야 한다고. 준호가 당황했다. 목소리 낮춰. 엄마 들으시면 어떡해. 지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들으면 어때? 사실인데. 당신은 내 남편이야. 왜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다. 실수가 잦아졌다. 상사가 불렀다. 김지연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일이 영 엉망이네. 지연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상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집에 무슨 일 있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다. 주말이었다. 순옥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다. 지연은 아침부터 음식 준비로 바빴다. 전을 부치고 잡채를 만들고 갈비찜을 했다. 순옥이 옆에서 지시했다. 전은 얇게 부쳐. 잡채는 간이 싱거워. 갈비찜은 더 익혀야 해. 지연은 묵묵히 일했다. 손님들이 도착했다. 순옥이 반갑게 맞았다. 어서와 오랜만이야. 지연이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손님들이 지연을 후워봤다. 이분이 며느리구나. 어머 젊네. 요즘 며느리들은 집안일 안 한다던데. 순옥이 한숨을 쉬었다. 말도 마. 우리 며느리도 그래. 아침밥도 제대로 못 차리고 청소도 대충대충.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지연이 듣고 있었다. 가슴이 아팠다.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순옥은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지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혼자 눈물을 닦았다. 점심 식사가 시작됐다. 손님들이 음식을 먹으며 칭찬했다. 어머 맛있네. 순옥 씨가 다 한 거야. 순옥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내가 다 했지. 며느리는 옆에서 거들기만 했어. 지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한 사람은 자신이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님들이 수군거렸다.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못 믿겠어. 시어머니 고생이 많네.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갔다. 지연은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했다. 순옥이 거실에서 TV를 보며 말했다. 설거지 대충 하지 마. 그릇에 기름기 남으면 안 돼. 지연이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소리치고 있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나도 사람이야. 기계가 아니야. 더 이상 못 참겠어.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밤이 되었다. 준호가 늦게 들어왔다. 회식이 있었다고 했다. 술 냄새가 났다. 지연이 물었다. 오늘 손님 왔었어. 음식 준비하느라 힘들었어. 준호가 대충 대답했다. 그래. 수고했어. 그리고는 바로 잠들었다. 지연은 천장을 바라봤다. 외로웠다.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왜 혼자인 것 같을까? 다음날 아침이었다. 지연이 밥상을 차리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순간 몸이 기울었다. 그릇을 놓치고 쓰러졌다. 순옥이 놀라 달려왔다. 어머 지연아. 괜찮아. 준호도 뛰어왔다. 지연아 정신 차려. 병원 가자. 지연이 힘겹게 일어났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순옥이 물을 가져다 줬다. 천천히 마셔. 무리했나 보네. 처음으로 순옥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병원에 갔다. 의사가 진찰 후 말했다. 과로와 스트레스예요.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영양실조 증상도 있네요. 제대로 드시지 못한 것 같은데요. 준호가 놀랐다. 영양실조요. 아내가 매일 밥을 하는데.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밥을 한다고 다 먹는 건 아니죠. 스트레스 받으면 입맛도 없어지고요. 당분간 충분히 쉬면서 영양 관리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다. 순옥이 조용히 말했다.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든 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구나. 지연이 눈물을 글썽였다. 괜찮아요 어머님. 순옥이 한숨을 쉬었다. 내가 너무 엄했나. 그저 우리 집안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시대가 변했는데 나만 그대로였구나. 준호가 운전하며 말했다. 엄마 지연이 좀 쉬게 해주세요. 회사 일도 있는데 집안일까지 다 하기는 힘들어요. 순옥이 아들을 봤다. 넌 왜 진작 얘기 안 했니?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준호가 입을 다물었다. 할 말이 없었다. 정말로 아내의 고통을 몰랐던 걸까? 아니면 모른 척했던 걸까? 집에 도착하자 순옥이 지연을 방에 눕혔다. 오늘은 푹 쉬어. 밥은 내가 할게. 지연이 놀랐다. 어머님이요. 순옥이 웃었다. 나도 할 줄 알아. 40년 넘게 했는데 가끔은 며느리도 쉬어야지. 그리고는 부엌으로 갔다. 지연은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따뜻함을 느꼈다. 작은 배려였지만 큰 위로가 됐다. 저녁 식탁에 앉았다. 순옥이 끓인 된장찌개가 올라왔다. 소박했지만 맛있었다. 순옥이 말했다. 맛있니?
오랜만에 해서 손맛이 떨어졌나.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따뜻하고 구수해요. 순옥도 웃었다. 다행이네. 사실 나도 내가 해준 밥 맛있게 먹고 있었어. 그런데 칭찬에 인색했지. 준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처음으로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가족 같은 느낌이었다. 지연이 말했다. 어머님 앞으로는 아침밥 같이 준비해요. 어머님이 하시는 날도 있고 제가 하는 날도 있고.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좋겠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매일은 힘들어. 며칠이 지났다. 지연의 생일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밥을 했다. 준호는 바쁘다며 일찍 출근했다. 순옥도 친구 모임이 있다며 나갔다. 지연은 혼자 남았다. 회사에서도 아무도 생일을 몰랐다. 친구 은정만이 문자를 보냈다. 생일 축하해. 오늘 저녁 같이 먹자. 하지만 지연은 거절했다. 집에 일찍 가야 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 퇴근 후 케이크 가게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작은 케이크 하나를 샀다. 초도 샀다. 집에 돌아오니 아무도 없었다. 방에 들어가 혼자 케이크 상자를 열었다. 초를 꽂고 불을 켰다. 혼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눈물이 났다. 초를 불고 케이크를 한 입 먹었다. 달콤했지만 쓴맛이 났다. 외로움의 맛이었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순옥이 서 있었다. 뭐하니? 혼자 케이크 먹고. 지연이 당황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순옥이 들어와 앉았다. 방금 왔어. 오늘 내 생일이지. 지연이 놀랐다. 아셨어요? 순옥이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알지. 며느리 생일인데. 상자를 열자 작은 브로치가 들어있었다. 예쁜 나비 모양이었다. 순옥이 말했다. 내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야. 이제 내 차례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순옥이 지연의 손을 잡았다. 내가 미안해. 너무 엄하게 대했어. 내 마음 헤아리지 못했어. 준호도 들어왔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생일 축하해 여보. 늦어서 미안해. 일부러 늦게 온 거야. 엄마랑 같이 축하해 주려고.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이 지연을 안아줬다. 처음으로 가족이 된 느낌이었다. 따뜻했다. 포근했다. 순옥이 말했다.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자. 서로 이해하면서, 배려하면서.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순옥은 자신의 시집살이 이야기를 들려줬다. 더 힘들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견뎌냈다. 그래서 며느리도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 시대가 변했고 사람도 변했다. 이해와 배려가 필요했다. 지연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다. 사랑받고 싶었다고. 가족이 되고 싶었다고. 다음날 순옥이 먼저 제안했다. 지연아, 우리 규칙을 좀 바꾸자. 아침은 먹고 싶은 사람만 먹는 걸로. 청소는 주말에 같이 하고. 집안일도 나눠서 하자. 지연이 놀랐다. 정말이에요, 어머님. 순옥이 웃었다. 그래. 나도 이제 편하게 살고 싶어. 너도 일하는 사람인데 무리하면 안 돼. 준호도 달라졌다. 퇴근하면 설거지를 도왔다. 주말엔 장을 봤다. 요리도 가끔 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지연이 물었다. 왜 갑자기 이래? 준호가 대답했다. 미안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았어. 앞으로는 내 편이 되어줄게. 진짜 남편이 되어줄게.